그 올인원 소프트웨어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우리가 이제 블로그에서 글 작성을 하면은 그 항상 우리가 이제 제일 갈증이 나는 부분들이 상위 노출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상위 노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 블로그를 이제 금방 만든 사람도 그렇고, 그 블로그를 오래전에 만든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글을 쓰게 되면 상위 노출이 잘 되는 반면에, 이제 금방 만든 사람들 같은 경우는 블로그 노출 글을 아무리 많이 써도 노출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어떤 그 오래된 사람들은 잘 뜨는 반면 나는 잘 안 되는 그 상관관계, 그런 거 좀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블로그 또 만든 지 얼마 안 됐지만 상위 노출은 절대 못 시키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상위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메커니즘이 또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런 부분들을 알면은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에, 짧은 시간에 이제 블로그 지수를 좀 끌어올릴 수 있고, 유입자도 늘릴 수 있고, 그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30분 정도 이내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터득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상위 노출이 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글씨 잘 보이시죠? 네. 상위 노출을 하려면 제일 먼저 본인을 알아야 돼요. 본인이 블로그 지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블로그 지수가, 어, 여러분들이 아마 블로그를 이제 아무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라면 블로그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해보면, 블로그 지수라는 게 1부터 만약에 10까지 있다라고 치면, 나는 이제 블로그를 이제 금방 딱 만든 사람이라면 블로그 1이라고 치고, 블로그를 오래전에 만들었고 글을 상당히 오랫동안 썼고, 그렇다면 블로그 10이라고 쳐요, 레벨이. 그러면은 내 지수는 1이고 어떤 오래된 사람은 10이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은 키워드, 예를 들면 캐리비안 베이라는 그런 키워드로, 나 캐리비안 가서 오늘 그, 논 이야기를 이제 블로그에다 글을 썼어요. 제목을 이렇게 해가지고 썼다고 하면, 이 레벨 10인 사람은 당연히 상위에 노출이 되고요. 나는 글을 10개, 20개를 써도 저기 100등, 200등에 이제 돼가지고 노출이 전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블로그 지수가 어떤지 이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지수는 이제 1인지, 2인지, 3인지, 4인지 뭐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알아야 될 게, 어, 내가 그 캐리비안 베이라는 그 단어가, 키워드가 월간 조회수가, 사람들이 얼만큼 조회를 하는지, 60만 번, 100만 번, 200만 번 조회를 하는지 월간, PC에서 모바일에서 합산이 그렇게 되는지, 1000 이하인지, 3000 이하인지, 5000 이하인지, 뭐 100 이하인지, 막 그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해서 조회됐는데, 또 월간 블로그 발행 수가 또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어, 월간 조회수가 1000인데 블로그가 빵이야. 한 개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블로그를 처음에 딱 발행하면 1이 되죠. 그러면 조회수가 1000이기 때문에 그 1000명이 다 저한테 들어오겠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1000을 조회했는데 블로그 문서가 1000이야. 그러면은 뭐 1000개를 다 이 1000 조회한 사람이 하나씩 들어가진 않죠. 왜냐면 상위 한 랭킹 한 탑 10에 들어가는 정도만 이제 들어갈 텐데, 그러면 거의 5위, 10위에 그 정도 수준에 들어갈 때 1위가 제일 많이 들어갈 거고 2위가 두 번째로 많이 들어갈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캐리비안 베이라고 했을 때 그런 캐리비안 베이가 제목에 들어가 줘야 돼요. 그런 캐리비안 베이라는 그 단어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메인 키워드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글을 쓰려고 하는 어떤, 지금 오늘 내가 블로그 글을 하나 썼어. 예를 들면 최근에 제가 쓴 글은 괴산댐 원류 뭐 이런 글을 썼는데, 그러면 괴산댐 원류, 여기서 괴산댐이 메인 키워드일 수도 있고 괴산댐 원류가 메인 키워드일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네이버에서 어떻게 잡아주느냐에 따라 조금은 다르지만, 지극히 이제 제가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의도적으로 내가 이거를 메인 키워드로 쓸 거냐, 안 쓸 거냐, 이걸 조금 의도하면서 쓰시면 좋아요. 그렇게 훈련을 해야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하고 쓰시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좀 고민을 해보시고. 자, 그러면 본인의 그 지수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불덱스라는 곳으로 가도 되고, 오늘 제가 이제 수업할 때 알려드릴 이제 올인원이라는 소프트웨어에 들어가셔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온라인 상에서 많이 쓰는 이제 불덱스라는 사이트를 제가 참고 삼아 한번 좀 알려드려 볼게요. 자, 여기 블로그 덱스, 불덱스라고 하는데 여기 들어가서 저는 이제 아이디가 SABU, BUSS인데 구글로 이제 로그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수 갱신을 해요. 지수 갱신을 하면은 여기 이제 제 지수가 나와요. 저는 지금 준체 2예요. 준체 2. 준체 2고요. 혹시 여기 그 방에 들어오신 분 중에 어, 아이디를 혹시 공유해 주실 분이 있으실까요? 요즘은요, 취미가 이들 세상이라고 네, 지금 하시거든요. 소리가 조금 들어오는데 여러 가지 꺼주시고요. 네. 채팅창에 블로그 아이디를 하나 주시면은 제가 한번 대신 검색해 봐 드릴게요. 네. 홍보님 거 제가 복사해서 여기 블덱스에 가가지고 이렇게 아이디를 넣으면 준체 7이에요. 자, 이건 이제 24시간마다 한 번씩 갱신을 할 수 있는데 12시간 전에 이제 됐기 때문에 12시간이 지나야지 한 번 더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준체 7이면 아까 저는 준체 2였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행복님이 캐리비안 베이라는 글로 이제 제목으로 글을 쓰시고 나도 캐리비안 베이로 글을 쓰면 저는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캐리비안 베이를 만약에 행복님이 쓴다 그러면 저는 그걸 미리 알았다면 쓰지 말아야 돼요. 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수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다시 또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어떤 개념이냐. 자, 상대 블로그 지수. 이게 아까 행복님이라고 치고, 행복님이 아까 준체 7이었어요. 그리고 이 키워드가 여기 준체 7에서 예를 들면 이 키워드가 캐리비언 베이. 뭐 이게 어떤 키워드가 될지는 몰라요. 저는 준체 2였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상대가 이 키워드로 글을 쓴다라고 하면, 또는 내가 쓰려고 하는 키워드가 이미 상대의 어떤 블로거들이 많이 썼다. 그러면 저는 이 키워드로 글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해되시나요? 네. 잠깐만요. 오늘 여기 들어오신 분 중에 제가, 음, 델리님? 멜리? 멜리님 혹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이해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되거든요. 내가 쓰려고 하는 키워드가, 캐리비안 베이인데, 상대 블로거들이, 이해되신다고요? 상대 블로거가 캐리비안 베이로 이미 글을 썼어. 그러면 나는 쓰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상대 블로거가 그 글을 썼는지 안 썼는지 알아야지 내가 쓰던 말던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상대 블로거가 어떤 블로거인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 키워드로 글을 쓴 사람이 뭐 레벨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지 준체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 썼는지 뭐 최적 4인 사람들이 썼는지 알아야지 쓰던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상대 블로거가 내가 캐리비안 베이를 검색을 해봤더니 상대 블로거 지수가 준체 2야 또는 3이야 1이야 뭐 이 정도 되면 한번 해볼 만한 거예요. 네. 뭐 나보다 한 단계 두 단계 정도 위든 아니면 비슷하던 그러면 시도를 해볼 만해요. 이게 예를 들면 이 정도다. 그러면 해볼 만해요. 이렇게 두세 단계 정도만. 근데 이 정도 되면 범접하기가 힘든 거죠. 범접하기 힘들다. 이 정도도 힘들다. 근데 이 정도면 해볼 만하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해볼 만하다. 해볼 만해요. 충분히. 한 두세 번 글을 쓰면 이렇게 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충분히. 자, 그러면, 자, 한번 우리가 올인원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자, 올인원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올인원 소프트웨어 금방 들어가긴 할 건데, 올인원 소프트웨어는 참고로 요 주소, 요 주소, 네, 채팅창에 드릴게요. 네, 요 주소로, 이미 주셨나? 이 주소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들어가서 여기 좌측에 보시면은 블로그 올인원 다운로드, 한국어 사전 다운로드, 설치 방법, 동영상 사용법, 심플 사용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다음 장 제가 보면은 한국어 사전은 C 드라이브에 MECAB라는 부분, 요게 한국어 사전 다운로드하면 요게 있거든요. 요거를 C 드라이브 밑에다 그냥 갖다가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운로드 받은 그 올인원은 여기 C 드라이브에다 그냥 설치하시면 되세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러면 오류가 없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올인원을 이렇게 지금 열었어요. 올인원 열었고, 자, 아까 캐리비안 베이라는 단어를, 자, 이게 캐리비안 베이를, 이 올인원인데, 여기 보면 메뉴들이 되게 많거든요.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캐리비안 베이를 쓰는 그 키워드를 쓰는 어떤 상대방들이 어느 정도 지수를, 블로그 지수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지 쓰던 말든 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한번 여기다 써볼게요. 그걸 어디서 쓰냐면 검색 순위에서 써요. 여기서 캐리비안, 그렇죠. 캐리비안 베이에서 엔터 치면은, 여기서 지금 보면 블로그 있고, 작성일 있고, 작성자, 불지수. 이게 이제 지수거든요. 자, 이거를 살짝 이렇게 넓혀보면, 캐리비안 베이라는 그 단어를 써서 9시간 전에 수린이의 여름 휴가. 이렇게 해서 캐리비안 베이. 요즘은 아시겠지만 네이버 블로그가 그, 뭐, 뭐 아시겠지만 스마트 블록 해가지고 그 맞춤형으로 검색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여기 밑에 보면은 여기 12, 11위, 12, 13위, 14위, 15위에 보면은 여기도 2위도 그렇지만은 그 메인 키워드를 사실 맨 앞줄에 쓰라 그게 이제 어떤 그 공식 룰이었는데 맨 앞에 쓰지 않더라도 뒤쪽에 쓰더라도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키워드가 조금 레벨이 내가 낮더라도 또 뒤쪽에 쓰더라도 이렇게 사실 그 내용이 좀 알차고 그 실제 그 내가 갔다 왔던 내용들이 좀 알차고 하면은 좀 잘 띄워주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포기하지 말고 한번 도전해 볼 필요는 있어요. 여기 이런 분들은 진짜 우리가 흔히 그 블로그를 배웠다고 하시는 분들이 쓰는 룰대로 쓰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지금 그렇게 쓰인 건 아니죠. 이렇게 뒤쪽에다가 이제 제목 중간에다 캐리비안 베이를 썼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제가 이제 보니까 레벨 1부터 이제 여기 보니까 6, 최고 높은 사람이 6인데 더 높은 사람이 있겠죠. 7도 있네요. 최저. 아마 8, 9, 10 더 올라가면 뭐 최적 2, 3, 4 뭐 더 있을 텐데 자, 1등인 사람들 보니까 준체 2, 4예요. 준체 2, 4면 아까 제가 여기 블로그 여기서 보니까
준체 2예요. 제가 준체 2였는데, 그러면 저는 캐리비안 베이로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써도 한번 써봄직할까요? 안 써봄직할까요? 저 터질까요? 써도 돼요? 제주님? 네. 네, 저도 저라면 도전할 것 같아요. 예. 정말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2에서 4. 여기 지금 그 블덱스하고 여기 지금 올인원하고는 그 지수 차이가 한 이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블덱스에서는 2지만 올인원 쪽에서 저의 지수는 한 4 정도인 것 같아요. 그, 제 거 글순위를 한번 보면 여기서 조회를 이렇게 해보면 한 10개만 한번 조회해 볼게요. 만약 120개구나. 잠깐만요. 10개만 한번 조회해. 키워드 분석을 해봐요. 잠깐만요. 키워드 불러오기로 해서 제가 지금 뭐 3위 하는 거 뭐 이렇게 하는 거 있는데 스크류바 칼로리라는 게 있는데 이거 단어를 여기다가 검색 순위에다 치면 제 블로그 지수를 알 수가 있거든요. 요거 멈춰지면은 가서 한번 쳐볼게요. 소천뜻. 아, 잠깐만. 소천뜻도 아마 제가 랭킹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가서 이거 멈출게요. 잠깐. 화면 빼세요. 그 빙빙돈이. 엔도브님은 KBNB로 써서 터졌대요. 네, 저는 아직 안 터졌거든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이게 멈춰야 되는데, 종료 버튼이 따로 없어가지고, 저, 껐다가 다시 킬까요? 키윈? 네, 껐다가 다시 킬게요. 제가 아까 소천 뜻이라는 게 있었는데, 제 블로그 지수를 여기서 체크를 한번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소천 뜻, 여기 부름 아카데미라고 있죠. 이게 제가 이 키워드는 좀 오래전 3월 12일 날 쓴 건데 어, 교회를 갔더니 하셨다고 돌아가신 분들이 소천하셨다고 하길래 처음 듣는 말이어서 찾아봤더니 이제 돌아가신 분을 소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한번 쓰면 좋겠다 해서 썼는데 아무도 이 글을 별로 안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써봤더니 계속 상위에 노출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거를 보면은 아까 불덱스에서는 2였는데 여기서는 4, 5 정도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안에서 내가 4, 5기 때문에 내가 캐리비안 베이에 그 단어를 쳤을 때 캐리비안 베이를 쳤을 때 잠깐만요. 단어 잠깐 복사를 해놓고 클리어 해놓고 다시 조회를 해보면 제가 4, 5잖아요. 준체 2, 4, 5, 2, 4 이 정도 되니까 저는 충분히 도전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래서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키워드 분석기로 다시 가셔가지고 여기서 캐리비안 베이를 치면 캐리비안 베이 요즘 이제 캐리비안 베이랑 연관 검색어 뭐 보면 워터파크나 오션월드나 뭐 되게 많은데 이제 좀 그냥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캐리비안 베이가 일시, 백, 천만, 십만, 백만 번이고 대량 조회를 한번 해볼게요. 캐리비안 베이 하면은 여기에 네이버, 다음, 구글, 쿠팡 이쪽 쇼핑 쪽에 있는 키워드들이 모아져서 대량 조회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여기 중지를 누르고 연관 검색어를 누르면 연관 검색어가 또 추가로 우리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약간 걸리긴 하지만 연관 검색어까지 시간을 좀 눌러놓고 기다리시면은 좀 다양한 그 키워드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거 좀 시간이 걸리니까 이 정도만 해놓고 중지를 좀 눌러볼게요. 자, 중지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조회수 이거를 이제 상위로 놓고요.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이 이제 소위 황금 키워드라고 하는 것들을 찾으려면 조회수는 정말 많은데 문서수가 매우 적은 거. 자 조회수가 100만 개인데 문서수가 한 개인 거 예를 들면 그런 건 없겠지만 어, 그런 부분들이라면 황금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월간 경쟁도가 0.000001 뭐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리고 월간 기준의 정도가 매우 좋음, 매우 좋음이 아니죠. 매우 좋음으로 뜰 거예요. 근데 지금 조회수가 많지만 문서 수도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월간 기준도 치열로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키워드는 사실 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좋은 키워드는 아니에요. 월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키워드 분석기에서 좋은 키워드라고 하면 이제 이 올인원을 우리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자리니까 제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하면 자, 이거 캡처를 떠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면 자, 일단은 여기에 이 여기를 이제 뷰탭 순이라고 돼 있잖아요. 뷰탭이라고 돼 있는 부분에 어, 이렇게 뷰탭이라고 나와 있는 이런 것들, 이런 게 1, 2, 3등 안에 들어오는 것들이 좋은 거예요. 지금 보면, 자, 여기가 지금 뷰탭 3위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좋은 거는, 어, 스마트 블록들. 스마트 블록들이 또 나와 있는 거. 이게 요즘 또 네이버에서 맞춤형으로 검색했을 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블록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뷰탭이 조금은 더 우선순위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블록도 나쁘지 않다. 자, 그래서 뷰탭이 있고 스마트 블록이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건 조회수가 좀 나오고 조회수가 조금 나오고 그 다음에 좋은 부분에 좀 있고 근데 치열이다 그러면 좀 빼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필터링을 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이 키워드를 선정을 했다. 캐리비안 베이 숙소라는 거를 만약에 선정을 했다. 여기 보니까 뷰탭이 있어요. 그럼 이거 치열이는 안 되네. 자, 이걸로 해볼까?
보통이네, 요거 좋네? 라고 하면 캐리비안 해적이라고 했어. 그러면은, 자, 여기 가서 검색 순위에 가서 캐리비안 해적 이렇게 치고, 그다음에 이거 화면 클리어하고 다시 조회를 해보는 거죠. 그 내가 지수가, 블로그 지수가, 이거 어디가 뜨네? 블로그 지수가 제가 뭐죠? 아까 4, 5였잖아요? 4, 5였는데, 4, 5 정도 되는지 안 되는지 상대 이거 쓴 사람들이. 준체 6, 2, 2, 뭐 이 정도 되니까 여기 지금 블로그로 만약에 이제 본다고 하면 다시 한번 좀 해볼게요. 근데 준체 4다. 그러면 저는 캐리비안 해적은 써도 되는 거죠. 그러면 저기 우리 엔드오버님 정도 수준이면 캐리비안 해적도 써도 되고 캐리비안 베이도 써도 되고 캐리비안으로 잔치를 벌이시면 돼. 캐리비안으로 계속 글을 쓰면 캐리비안 네 그죠? 네, 다 되죠. 엔드오버님은 다 되는 거죠. 왜냐면 거의 위에 탑 클래스 수준이니까 그죠? 왜냐면 엔드오버님은 제가 이제 아시는 분인데 이 여기 레벨로 따지면 거의 막 8, 9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 웬만한 것들은 여기 이제 8, 9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웬만한 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30분 좀 정도 지났는데 일단은 그뭐 다양한 여기 기능들 중에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어, 이 블로그 올인원이 좋은 점은 그 블로그를 관리할 수 있는 툴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블로그 관리하는 툴로 지금 쓰는데 여기에 이렇게 수많은 아이디, 제가 좀 관심 있어 하는 아이디들을 여기다가 저장을 해놓고 대량 조회도 해봐요. 한번 해볼까요? 하면 여기에 지금 15만, 9만, 3만 9천, 4만 막 이렇게 찍히는 분들이 있으시죠. 이런 분들이 20만, 20만, 19만. 왜 이렇게 찍히는지 계속 저는 모니터링 하고 있어요. 떤 글을 쓰는데 과연 이렇게 계속 나올까?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글을 분석해가지고, 저도 똑같이 따라하고, 저도 수익화하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또 다른 사람한테 알려드리기도 하고, 그 벤치마킹용으로 이제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검색 순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상대 지수를 알고, 또 이렇게 보면, 여기 보시면은 뭘 보셔야 되냐면, 어, 예를 들면, 어, 뭐랄까, 정책, 정책이라고 할게요. 정책 관련된 것들이 좀 여기 방문자 수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제 찍어본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방문자 수가 이렇게 이런 거 조회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아이디를 봐뒀다가 예를 들면 자, 이 8천인 사람이 내 마음에 드는 것 같으면 여기를 더블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러니까 8천 명이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검색할 때. 그리고 이 사람의 아이디를 이렇게 복사해서 방문자 수에 여기 가서 여기다가 컨트롤 V 이렇게 해놓고 대량 블로그 아이디 저장 이렇게 눌러놓고 여기다 이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 놓고 나중에 그 사람이 어떻게 추이가 바뀌는지 계속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공부가 잘 돼요. 검색 순위는 그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좋고요. 설정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쓰는 키워드들 중에 항상 이제 그 3개월 정도가 지나면은 상위 랭킹으로 돼 있던 것들이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이제 올라갔던 것들을 여기다 이렇게 메모하듯이 적어요. 적어놓고 제 아이디 샵 해놓고 칸칸 띄고 이렇게 해놓으면 되고요. 여기 글 순위에 가서 여기서 조회를 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키워드 1이죠. 여기 지금 설정에 키워드 1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스쿠바 칼로리 캐리비안 베이 팁 그래서 이거 지금 잠깐 조회하는 거 잠깐만 볼게요. 한 2분? 2분 정도 지나갈 것 같은데
이게 여기 원래 짝대기가 아니고 떠야 되는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메모해 놓은 대로 뜨는 거거든요. 순위 안 드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어, 아까 여기 1등, 스크류바 칼로리 이런 건 1등이네요. 그죠? 괜히 조회한 것 같아. 자, 순위가 안 나온 게 많아서. 네. 이거 쓴 지가 좀 돼가지고요. 네. 묻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글 오락 조회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뭐 제 아이디를 치면, 그리고 여러 개, 이제 그 글을 조회할 수 있는데,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최근 10개만 해서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자, 1이라고 떠 있는 거는 정상으로 돼 있고 누락이 없는 거예요. 누락이 없는 거. 정상이다. 그런 뜻인 거고요. 키워드 분석기는 어떻게 쓰는지 아셨고, 요거 그 이렇게 당길 수가 있고요. 이게 넓히고 좁히고 할 수 있고, 더블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넓혀지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 사이에도 마우스를 살짝 오버하고 내리고 올리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연관 키워드를 누르고 조회를 누르면 이 캐리비안 베이의 연관 키워드를 또 조회를 해줘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중지를 할게요. 그것도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네, 포스팅 진단이라고 있는데, 여기다가 내 블로그 주소를 넣으면 포스팅 진단을 해줘요. 그래서 아까 예를 들면, 태평양 이 2달 표류하다 이 글을, 요 URL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요거를 복사해서 포스팅 진단에다가 넣고, 링크 조회. 그러면은 금치어에 대한 부분들 키워드 줘요. 그래서 생존, 벨라, 표류.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키워드가 15개 이하로 돼야 된다. 많이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키워드 많아지면 누락이 되니까. 그래서 15개 이하로 해라. 뭐 이렇게 돼 있고, 이 금치어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 민감하게 고치시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 꼭 고치지 않아도 된다. 그거는 뭐 완전히 이제 성적인 표현들 뿐만 그런 거 아니면, 노골적으로 그런 거 쓴 거 아니면 어, 고치지 않아도 되고, 여기는 아까 이제 이런 거 계속 저장해 놓으시라고 한 거고요. 검색 순위, 방문자 수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30분 정도 하려고 했는데 한 10분 정도 오버했고요. 시간이 되면 제가 이제 매주 수요일 날 계속 이제 올인원 강의를 조금씩 그 업데이트 하면서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이 그 블로그를 이제 처음에 접하시면 무턱대고 제목 막 만들어가지고 막 쓰고 하면 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글을 계속 쓴들 그 방문자 수도 안 늘고, 그 다음에 그 뭐 노출도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이 블로그 올인원을 잘 쓰고 학습을 하면은 상위 노출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연습을 이걸 통해서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영상은 제가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다가 공유를 할 예정이고요. 유튜브 통해서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질문 없으면 워드프레스 쪽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비스님 혹시 준비되셨을까요? 네, 네네. 네. 멜리님이 질문 하나 하셨는데 한번 답변을 드리면 이미 포스팅한 거를 수정하면 안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엄밀히 따지면 수정을 하셔도 돼요. 수정은 하셔도 되는데 수정을 빈번하게 그 네이버가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큼 자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한 2번 정도는 해도 될 것 같은데 뭐 이제 3번, 4번, 5번 계속 하게 되면 글이 누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잘못된 오타 같은 것들을 수정을 하거나 그러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그냥 계속 제목을 바꿔서 내가 어떻게든 상위에 띄워보려고 애쓰는 것들이 포착이 되면 글이 누락이 돼요. 그러- 그래서 제가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는 건 뭐냐면 글을 수정하지 말라. 어, 글을 수정하면 글은 웬만하면 수정하지 않는 게 좋다. 왜냐면 의도적으로 계속 이렇게 수정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저한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애초에 쓸 때부터 맞춤법이든 그런 거 조금이라도 꼼꼼하게 보고, 뭐 해시태그든 그런 것도 꼼꼼히 보고, 이미지도 꼼꼼하게 보시고, 유사 이미지 걸리지 않게 다 그렇게 한번 꼼꼼하게 다 보고 나서 발행을 딱 눌러야지 대충대충 해가지고 발행 눌러놓고, 아, 이거 잘못했네 하고 또 그렇게 하는 습관을 애초에 버리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혹시 하더라도 그냥 미련을 버리세요. 미련을. 그냥 새로 쓰세요. 그게 정신 건강에 좋으세요.